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와, 이게 무슨 모습인가요? 이게 무슨 광경인가요? 와, 참 처참하네요. 곰팡이가 엄청난 현장의 모습인데요.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인데요. 감정가가 무려 31억. 엄청난 가격의 물건입니다. 자, 근데 이게 1차 매각기일 날짜를 보십시오. 2021년 8월. 무려 4년 전입니다. 계속 유찰이 돼서 2025년 20차 매각기일 날 최저가가 이제 4억 1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낙찰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명이 단독 입찰을 해서 낙찰가 8억 5천 1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결국 미납. 최저 매각 가격이 4억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10% 4,200만 원 정도 보증금 날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이 보증금 약 4,200만 원을 날리게 됐는지, 왜 결국 미납을 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집입니다. 자, 겉에서 봤을 때는 골조 공사 마무리됐고 외부 마감도 어느 정도 돼 보입니다. 여기가 청주시 중림동인데요. 배치도를 보니까 건물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 세 개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각 건물마다 호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이게 하나의 호실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약간 타운하우스 느낌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건물이 세 개나 있으니까 감정가 31억이 뭐 이해가 되는 가격이긴 해요. 외부는 대충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나 내부를 보시면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조금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내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사진을 보면은 그래도 깔끔해 보이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곰팡이 보이시죠? 천장 마감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떨어졌고 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곰팡이가 엄청나고요. 집이 뭐 거의 썩었다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큰일입니다. 이렇게 마감 공사가 됐는데 여기도 천장에 물이 흥건하네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부분은 무슨 영화 세트장 같죠? 가서 영화 찍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이 이제 경매정보지에 다 올라와 있는 사진들인데 이 사진들을 언제 찍은 것이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20년도에 무려 5년 전에 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5년 전에 이런 모습이었다면은 현재는 지금 5년 방치가 됐잖아요, 이 집이.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낙찰자는 이게 뭐 이 정도의 가치가 된다고 생각하고선 낙찰을 받았을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잘 완료를 해가지고 다시 분양을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었겠죠. 아마도 그런 긍정적인 계획을 갖고 처음에 낙찰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분명히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이유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가 바로 땅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경매정보지에는 이 경매물건에 대해서 토지, 건물 일괄로 매각되고 있다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경매정보지를 보니까 아니야, 이건 건물만 매각이야 라고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애매하죠? 이럴 때는 경매물건의 매각물건 명세서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의 별지에 이렇게 부동산 표시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사실 총 4페이지인데 제가 뭐 다 캡처를 할 수 없어서 2페이지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뭐 깨알 같은 글씨라서 보이지 않겠지만 말로 설명하면은 요거 다 건물입니다. 모두 건물이에요. 부동산의 표시에 토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건물만 매각이 맞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은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보고 계신 겁니다.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휴대폰 최대 50만원까지 법이 정해준 지원금 제도가 있는데 이 모든 혜택을 아정당에서는 설치 당일 입금해줍니다. 카드 캐시백도 최대 21만원까지 가능하니까 비교해보시고요. 아정당은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하고 다른 업체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줍니다.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국내 유일 보장이사까지. 정당하게 받자고요. 아정당. 광고주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다세대 주택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우리가 이 건물을 집합 건물, 그러니까 구분 소유를 목적으로 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각물건 명세서의 비고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매각 사건임, 일괄 매각,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건물로 아직 사용 승인 못 받았습니다. 공동주택으로 신축 공사 중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그 다음 보세요. 대지권 미등기다. 대지권이 아직 미등기인데 대지권 여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경매법원에서는 요거를 최저 매각 가격에 대지권 가격 포함해서 우리가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게 좀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면이 없잖아 있죠. 왜냐면은 보시면은 대지권 여부는 모르겠다. 이제 경매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대지권 여부는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는 최저 매각 가격에 대지권 가격은 포함시켰다. 조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집합 건물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파트에 사신다면 그 아파트 여러분 거잖아요. 여러분 전유 부분, 여러분 사는 부분, 그 부분에 이렇게 대지권이 딱 붙어 있습니다. 대지권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 대지권은 따로 떼어내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여러분 만약에 801호에 사시는데 대지권만 딱 떼어가지고 뭐 다른 사람한테 판다든지 뭐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한다든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불가능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따로 분리 처분할 수 있도록 뭐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전유 부분과 그 대지권을 따로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여기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쓰여 있지만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단 경매 때문에 현재 등기는 되어 있어요. 자, 등기는 되어 있지만 건축물 대장이 없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도 전유 부분과 대지권을 따로 떼어내서 처분할 수 없을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자는 취지입니다. 만약에 제 설명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좀 알려주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분 소유가 성립하느냐. 지금 이 집이 현재 등기는 되어 있지만 대장이 없잖아요. 구분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예전 판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전 판례. 예전 판례라는 것은 변경된 판례가 있다는 거죠. 자, 예전 판례에서는 건물 전체가 완성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건물 전체가 완성이 되고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돼야지 그때부터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 판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은 건물 완성 전이라도 아직 건물이 완성이 안 됐어요. 건물이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보니까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딱 표시가 돼요. 그리고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딱 봤을 때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등기나 대장이 없어도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라고 판례가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구분 소유로 하겠다는 그 구분 의사가 객관적 물리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구분 소유 자체는 성립할 것 같은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을 낙찰받으면은 대지권도 장차 취득할 수 있을까? 만약에 경매를 통해서 같이 취득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뭐 나중에 값을 좀 지불하고서라도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매각물권 명세서는 이 경매법원에서 작성을 해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대지권 여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저 매각 가격에는 대지권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 경매법원에서 이거를 확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관련해서 또 판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판례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판례를 보면은 집합 건물을 이렇게 신축하는 경우에 지금 집합 건물이 신축이 됐잖아요. 대지 소유권을 취득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 전유 부분이 경매로 매각이 됐습니다.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 상황일 때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 즉 이 경매 물건의 이제 채무자 겸 소유자였겠죠. 그 사람이 대지 지분을 경락인, 즉 낙찰자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판례에 비추어 보면은 현재 경매 물건 역시 낙찰받는 사람이 장래에 장차 대지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매각물권 명세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확정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 수 없어요. 가봐야지 아는 거죠. 한번 해보고 싸워봐야지 아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공사비 안 줘도 잘 사네요. 억울해요. 유치권 점유 중입니다. 이렇게 현수막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엄청 많이 붙어 있죠. 자, 유치권 문제가 있습니다. 매각물권 명세서를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땡땡땡으로부터 2019년 5월 10일자 아주 오래된 겁니다. 공사대금 4억 7천만 원. 4억 7천만 원. 유치권 신고했고 요거는 이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확정 판결까지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요거 4억 7천만 원은 유치권 확정.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주식회사 땡땡땡땡으로부터 공사대금 10억 원. 요것도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2021년 8월 19일자로 채권자, 이제 근저당권자인데요. 땡땡은행이 요 주식회사 땡땡땡땡의 10억 원 이제 유치권이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를 요 은행에 제출했대요. 그래서 요거는 유치권 배제해달라는 신청서가 제출됐습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10억 원에 대해서는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가 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네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2020년도에 이런 상황이었는데 2025년에 낙찰받고 현장을 가보니 현장은 아마 더 개판이었겠죠. 게다가 현재 대지권도 이제 불안정한 상황이고 물론 이 유치권은 이미 다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염두하고 낙찰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 요거 그냥 보증금 4,200만 원 날리는 게 상책이겠다. 이런 판단을 낙찰자가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